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솔방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다니다 보면 소나무에 달려있는 솔방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나무에는 솔잎보다 솔방울이 유난히 많이 달려있는 나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솔방울이 많이 달리고 적게 달리는 겁니다. 그 생존 본능이란 말이 소나무가 토박한 땅에 뿌리를 박았을 때, 자갈이 많거나 토박한 땅에 뿌리를 박았을 때 생존의 위험을 느껴요. 그때 솔방울이 많이 달립니다. 씨를 뻗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진 땅의 소나무들은 솔방울이 많이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기름진 땅의 소나무는. 근데 토박하거나 자갈이 많거나 돌이 많은 그 소나무들은, 그러니까 돌이 많은 땅에 뿌리 박은 소나무들은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위 위에 뿌리를 박고 있는 소나무들이 솔방울이 탁탁탁 붙었어요. 그리고 솔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파보면 자갈이 많아요. 또 건조한 경우도 많고. 바로 생존 본능으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씨앗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본능으로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6.25 전쟁 끝나고 베이비 부머 시대 때 아기를 많이 낳나요? 조금 낳나요? 많이 낳죠. 막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시죠? 아기가 많으면 어때요? 젖도 못 주고, 아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밥을 먹일 능력도 안 돼. 밥을 먹일 능력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해보세요. 아기가 많은 집은 저 식모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의 집에 그냥 밥만 먹여주고 일시키고 이렇게 키워주게끔 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시죠? 부잣집에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시키고 이러면서 그냥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친척 집에 가서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먹을 게 없고 떼거리가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죠.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많이 낳느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야.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생존 본능으로 이렇게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되고 자손들을 많이 키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러면 아기를 왜 많이 낳냐고 물으면 답을 드릴게요. 조선시대 때는 농경사회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일품을 팔고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산업공상으로 단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낳아서 계속 키워서 전쟁에 보내고, 또 아시죠? 농사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종자 에너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나가서 전쟁으로 희생도 많이 되고, 또 그걸 보충해야 되고, 또 그 시대는 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손수 노력해야 되고, 인력 봉사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호 본능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전쟁 끝나고 나서는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 지금 문명시대, 아주 물질 만능 시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아기를 많이 낳나요? 적게 낳나요? 적게 낳잖아. 생활은 옛날보다 10배, 100배나 좋아졌어요. 먹고 살 환경도 좋아졌어. 거의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려운 사람은 나라에서 먹을 것까지 대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까? 안 낳으려고 합니까? 내 육신이 편해지고 영혼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 종자 본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식을 해야 되겠다는 이 본능 심리가 없어졌다. 종자 본능 심리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살고 싶어하고 혼자 살다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고 사는 분도 있고, 자손 번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해질수록 번식 본능이 없어지고 위험할수록 번식 본능이 강해진다.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어려울수록 이 번식 본능이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한 10분의 1로 줄어요. 만약에 10분의 1로 줄잖아요. 그때는 본능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돼요. 아니, 낳지 말라기도 낳게 된다니까. 이런 본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것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 그래서 대추나무 이야기 아시나요? 대추를 많이 달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추를 많이 달리게 하려고 노력할 때 모르시죠? 여러분, 대추나무에 염소를 매놓으면 대추가 엄청 많이 달린답니다. 그럼 왜 염소를 매놓으면 대추가 많이 달리냐? 염소가 왔다 갔다 흔들어대. 알죠? 대추나무를 막 매놓으면 왔다 갔다 흔들어댈 거 아니야. 그렇게 이 대추나무가 불안 심리가 생기는 거야. 죽을까 봐. 불안 심리가 생기면서 막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듬뿍 주고 토질 좋은데 대추나무를 심어놓으면 달리기는 달리는데 양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도 지나치면 대추가 많이 안 달려요. 여러분이 걸음 많이 하면 많이 달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걸음을 해야 대추도 많이 달린다.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큰 대추나무에다가 염소를 매놓으면 진짜 그 대추가 많이 달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추가 많이 안 달리길래 누가 염소를 매놓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연도에 막 엄청나게 달렸더래. 그래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보호 본능, 이 보호 본능, 번식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많이 달린다는 뜻입니다.